자, 브러쉬로 가볼게요. 브러쉬. 자, 브러쉬는 말 그대로 붓이죠. 붓으로 해서 뭔가 채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붓을 선택을 하시고 새 레이어를 만들고 해볼게요. 이 이미지 위에다가 우측 하단에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 새 레이어 눌러볼게요. Create a new layer 해서 새 레이어,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투명한 빈 레이어를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이 브러쉬로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채색은 일단 흰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팔레트가 이게 앞에 있는 게 foreground 컬러, 뒤에 있는 게 background 컬러라고 했어요. 자, 지금 포토샵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 D 눌러볼게요. 키보드에 D를 누르면 얘가 팔레트가 기본값으로 바뀌어요. 그죠? 포그라운드 컬러가 블랙으로 바뀌었고 여기에요. 바뀌었죠? 그리고 X는 엑스체인지 해서 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컬러를 뒤집어줘요. 키보드에 X 지금의 정경색이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해서 반전을 해줍니다. 키보드에 X 됐죠? 자, 그래서 키보드에 D하고 전 흰색으로 채색을 할 거니까 X 눌러서 흰색이 정경색이 되게끔 해주세요.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브러쉬 볼게요. 브러쉬를 선택하면 위에 옵션 바에 브러쉬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브러쉬들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브러쉬는 맨 앞에 일단은 가운데가 짙고 사방으로 갈수록 흐려지는 기본 브러쉬가 있습니다. 기본 브러쉬를 일단 써볼게요. 그냥 콩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드래그를 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드래그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의 요 레디우스가 픽셀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어디 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15픽셀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길이가. 브러쉬에서 옵션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리고 사이즈, 그래서 키우거나 줄이실 수 있고 이 사이즈는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키보드의 대괄호 오른쪽 왼쪽 해서 개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키보드 대괄호 오른쪽 왼쪽 해서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하드니스가 있어요. 얘를 100%로 한번 올리고 클릭해 볼게요.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네. 15픽셀 레디우스에서 그냥 쿡 찍어서 만들어지는 게 되고 얘가 하드니스가 적으면 그러니까 요 모양대로 이게 하드니스 100이고 얘가 하드니스가 0이었어요. 다시 0으로 하고 해보면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브러쉬의 종류는 저렇게 있고요. 브러쉬가 이거 말고도 다양한 브러쉬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뾰족한 것도 있고 연필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그림 퍼 스트로크도 있고 스패터라는 녀석도 있고 스패터의 24픽셀짜리를 한번 써볼게요. 스패터의 24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브러쉬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브러쉬 다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 보면 이렇게 난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스라는 녀석을 해봤고요.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한 그 자리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 브러쉬 중에서 만약에 다른 브러쉬를 로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해 볼게요. 톱니바퀴에 보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스페셜 이펙트의 브러쉬라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톱니바퀴에서 여기 스페셜 이펙트의 브러쉬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지금의 요 브러쉬 세트를 네가 선택한 걸로 교체할까, 리플레이스, 아니면 어펜드 할까를 물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오케이 하면 기존 걸 무시하고 싹 사라지고 이 스페셜 이펙트 브러쉬만 나오는 거고요. 뭐 오케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떡이 있네. 이렇게 얘로 교체를 한 거고요. 다시 기본으로 되돌려 볼게요. 리셋 브러쉬에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렸어요. 여기에 리셋 브러쉬에서 기본 값으로 되돌렸고요. 다시 스페셜 이펙트의 브러쉬를 선택을 해볼게요. 또 물어요. 요번에는 어펜드를 해볼게요. 어펜드를 하면 어펜드란 말 잘 기억해 주세요. 코딩으로 똑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기존 내용의 뒤에 추가입니다. append는 기존의 내용의 뒤에 추가하는 거예요. 약 한 달 반 있다가 이걸 코딩에서도 똑같이 설명할 겁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 jQuery 파트에서 얘를 다시 설명할 거예요. append는 뭐다? 기존의 내용 뒤에 붙이는 거다. 그때는 역으로 우리 포토샵에서 이거 배웠었죠? 라고 해서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내용의 뒤에다가 추가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나는 클릭하자마자 구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름. 클라우드. 사이트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brushg.com 들어가 보실게요. 브러쉬의 모양새가 기본적으로 있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새로운 브러쉬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 합니다. 클릭하자마자 구름이 나오는 걸 해볼까 해요. 여기 검색, 여기 서치해서 클라우드 해볼게요. 클라우드라고 검색을 해봐 주십시오.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유료니까 거들떠도 안 보고 다른 거 볼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찾았습니까? 키워드에서 클라우드 얘로 검색을 했어요. 나온 거 중에 클라우드 브러쉬스 선택을 해 보실게요. 찾았습니까?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해 볼게요. 기다려 봅시다. 네, 우측 좌측 하단에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다운로드한 거 압축 풀어 볼게요. 압축을 풀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있어요. JPG 파일은 그냥 뭐 미리 보여줄 파일이고요. 중요한 건 얘입니다. 여기 ABR이라고 되어 있는 게 브러쉬의 얘가 뭐냐면 프리셋이에요. 그래서 포토샵의 설치 경로에 가서 프리셋 있는 데다가 쟤를 넣어 놓으면 저 브러쉬를 쓸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복사. 확장자 ABR이란 저 브러쉬 파일을 복사했고요. C 드라이브로 가주세요. C 드라이브에 우리가 지금 포토샵을 실행하고 있으니까 포토샵이
이 컴퓨터엔 포토샵이 아까 보니까 CC도 깔려 있는 분이 있던데 특이합니다. 일단은 CS6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CS6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64비트짜리와 32비트짜리가 있습니다. 64비트는 이건 컴퓨터에 OS와 관련이 있어요.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우클릭, 여기 내 PC에서 마우스 우클릭 속성 들어가 봐주세요. 내 PC에서 마우스 우클릭 속성에 보시면 여기 시스템의 종류가 64비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한방에 32비트가 아니라 64비트의 데이터 양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최근에 모든 컴퓨터는 다 64비트입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32비트짜리도 있었어요. 32비트짜리에서는 메모리를 아무리 많이 넣어봤자 8기가를 인식 못합니다. 네. 그래서 64비트짜리니까 64비트 폴더에 가서 포토샵을 해볼게요. 포토샵이 근데 32비트짜리도 있고 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실행한 건 버전이 몇인지 잠깐만 볼게요. About 포토샵에서 보면 여기 help에서 About 포토샵의 메뉴를 보시면 help About 포토샵, 지금 이 실행된 포토샵이 32비트짜리인지 64비트짜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4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쓰는 브러쉬를 추가를 하려면 여기 64비트짜리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64비트짜리는 지금 이 프로그램 파일스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뒤에 X86이라고 되어 있는 게 32비트입니다. 여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다 옛날 프로그램이란 얘기예요. 옛날 프로세스로 고속도로를 치면 4차선에서 차들이, 여기서 차들은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한 번에 움직이는 거고, 얘는 8차선입니다. 그거의 2배라고요. 8차선에 개통된 도로에서 데이터들이 움직이니까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프로그램 파일스에 들어가 볼게요. 어도비. 그럼 여기에 보면 64비트짜리가 있죠. 포토샵의 CS6 64비트 폴더, 프리셋, 브러쉬니까 브러쉬 폴더에 갑니다.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스, 어도비, 64비트, 프리셋, 브러쉬에 붙여넣기. 그러면 좀 전에 다운로드해서 복사했던 파일을 여기 이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포토샵이 맨 처음에 실행될 때 포토샵이 후루룩 해서 막 글씨가 빠르게 지나가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포토샵이 어디 있는 걸 읽는 거냐면 여기 이 프리셋 안에 있는 액션이니 브러쉬니 패턴이니 그런 것들을 읽는 시간이에요. 포토샵을 다시 한번 껐다 켜볼게요. 포토샵 껐고요. 다시 한번 포토샵 실행해 볼게요. 여기 64비트짜리 할 때 여기에서 이 로딩하는 거 중에 일부가 프리셋이라고요. 그래서 브러쉬든 패턴이든 액션이든 간에 여러분이 외부에서 만든 거를 포토샵에 로드를 하려면 반드시 저 폴더에 넣고 다시 리셋을 해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켜줘야 돼요. 자, 좀 전에 이미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포토 18 열었고요. 여기 이제 톱니바퀴에 가보실게요. 자, 톱니바퀴에서 여긴 기본적으로 안 보이지만 이제 보이는구나. 여기에서 보시면 베이직 밑에 클라우드 브러쉬 0981 보이십니까? 클릭해 볼게요. 묻죠? 기존의 내용 뒤에다 붙일게요. append. 그러면 여기 뒤에 이제 좀 전에 다운로드 했던 클라우드의 브러쉬가 있어요. 1016짜리 한번 써볼게요. 더블 클릭했고요. 너무 크네? 대괄호의 왼쪽 해서 브러쉬 크기는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띵 클릭하면 이렇게 그림이
한 방에 나오겠어요. 그죠? 저런 거를 여러분이 순수하게 뭐 브러쉬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 만져먹는다고요? 그럴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를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림이 있었는데 히스토리 브러쉬를 선택하고 이 부분을 브러쉬로 이런 식으로 내가 붓으로 그린 부분을 옛날로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브러쉬 다시 보겠습니다. 위에 브러쉬에서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여기에서는 웹디자인과 관련 없는 부분이에요. 펜슬로 뭘 그릴 이유가 없고요. 컬러 애플레이스 교체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개 안 하고요. 밑에 히스토리 브러쉬에도 특별히 얘 말고는 얘는 이건 아트 브러쉬라서 얘는 누르면 이렇게 아이고 뒷부분을 할게요. 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특이하게끔 몽글몽글하게 바꿔봤어요. 아트 브러쉬로 뒷부분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히스토리 브러쉬로 뒤로 돌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드래그 하는 쪽이 다 옛날 걸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레이즈 보겠습니다. 자, 이레이즈는 말 그대로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를 선택을 했고요. 저는 지금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백그라운드에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지워 볼게요. 자, 일단은 얘가 지우면 지금 저 뒤에 색깔이 나오는데 일단 이 백그라운드를 풀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일반 레이어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지우개로 지워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 부분이 지워져서 투명하게 바뀌죠? 그 부분이 뚫렸어요. 네, 뚫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자, 지우개도 브러쉬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러쉬의 종류를 얼마든 고르시면, 심지어 아까 여기 오리로 고르면 오리 모양으로 지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브러쉬에서 선택한 요 모양대로 지워주는 겁니다. 넘어가고 밑에 백그라운드에 이레이저 툴이 있고요. 얘는 좀 전에 지금 이건 레이어가 하나 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 쓰겠고요. 나머지도 크게 쓸 일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세문서를 만들어 봅시다. 800에 600짜리 세문서를 만들어 볼게요. 옆에 있는 그레디언트 툴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는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 그레디언트로 만든 것들은 나중에 CSS로 완벽하게 구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구현한 거 100%를 구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필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FX 레이어의 스타일로 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레디언트를 만드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추천하는 방법은 당연히 얘를 추천합니다. 왜 얘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 방법으로 필로 해서 먼저 그레디언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필로 하겠다는 얘기는 새 레이어를 만들고 선택력을 만들고 그 선택력 안에다가 색깔이 어떤 색에서 어떤 색으로 점차적으로 바뀌는 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여기 마키 툴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대충 사각형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할게요. 우측 하단에 뉴 레이어. 자, 뉴 레이어를 만들고 그레디언트를 적용해 볼게요. 예, 클릭해 봅니다. 툴박스에서 그레디언트. 아, 취소. 완벽이 아니라 거의로 바꿀게요. 지금 안 되는 게 딱 눈에 보여서. 자, 다시 보면 얘의 종류가, 그레디언트의 종류가 크게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CSS로 나중에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건 2개뿐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걸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색깔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색깔을 선택해 볼게요. 지금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밑에가 컬러, 위에가 그 해당 컬러의 투명도입니다. 오페서티. 가운데 색깔을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이 부분, 빈 부분을 클릭하시면 컬러를 추가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해봅시다. 맨 앞에 있는 걸 검은색. 여기서 컬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컬러를 바꿔 보실게요. 선택해서 컬러를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흰색, 검은색이 있게 할게요. 위치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또는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50 넣어 볼게요. 색깔을 더 추가하는 건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더 추가할 수 있고, 빼는 건 그대로 걔를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리시면 빠져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좀 전에 사각형 마키 툴로 한 거에다가 채워 볼게요. 여기에서 수직으로 할 거예요. 수직으로 할 거니까 드래그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드래그를 해 볼게요. 쉬프트를 누르고 여기서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자, 지금 만든 건 옆에 놓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보시면 레이어는 이렇습니다. 얘가 그냥 선택 영역을 만들고 채운 거, 얘는 쉐이프를 만들 거예요. 아니다, 일단 선택력으로 그냥 갈까? 선택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마키 툴로. 대신 일단 흰색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지금 정경색이 저는 흰색이에요. 그래서 Alt 딜리트 해서 흰색으로 채워주세요. 지금 레이어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흰색이 채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선택 영역이 할 일은 끝났으니까 Ctrl D 해서 디셀렉트 하시고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흰색으로 채워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FX에 가볼게요. 하단에 요거 지금 새로 만든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FX에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똑같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오케이 할게요. 안 바꾸고. 자, 왼쪽에 있는 건 그냥 선택 영역을 만들고 필로 만든 거고요. 오른쪽은 일단 필로 해서 기본 색깔이 있고, 아까 흰색으로 채웠었어요. 컴온. 이렇게 흰색으로 채운 다음에 레이어의 FX에서 레이어 스타일 중에 누굴 썼냐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썼어요. 웹 디자인에서는 왜 얘를 써야 하냐면
우리가 얘를 보고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미지로 저장 안 할 거라고요. 이미지로 저장해버리면 무거워요. CSS로 구현할 거고, CSS를 구현할 때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이 얘처럼 돼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CSS에서 무슨 색깔이 어느 지역까지 있고 그 색깔에서 또 이 지역까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코드로 색깔 위치 해서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된다고요. 문제는 얘가 색깔은 대충 여기 끝에서 이 아이드로퍼라는 녀석으로 끝에서 검은색인 건 알겠고 가운데 흰색인 거 알겠고 검은색인 건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50%인지 아니면 60%인지 정확하게 위치, 로케이션을 모르겠다고요. 또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얘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 흰색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새로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오른쪽에 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로 한 녀석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그레디언트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고 또는 언제든 얘를 클릭해서 색깔을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를 보고 코딩할 때는 이걸 클릭을 해서 어느 색깔이 이 색깔이 어느 포지션 요 색깔이 어느 포지션 요 색깔이 어디 로케이션에 있는지 하나하나의 색깔을 클릭해서 코드로 확인해서 CSS를 잡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쓰실 때 옛날 방식으로 레이어에다가 필로 해서 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레이어의 FX, 레이어 스타일에서 잡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만들었던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놓친 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새로 해서 다시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일립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타원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운데서부터 점 1을 만들 거예요. Shift Alt 드래그 해서 선택역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들어 주시고요. 새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Create New Layer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린 건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에는 뭘 쓰냐면 오버레이라는 오버레이는 하나도 못 씁니다. 다시 우측에 보시면 여기 안에 다 투명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fx에서 여기 컬러 오버레이 못 쓰고요. 그레디언트 못 쓰고 패턴도 못 써요. 얘들은 뭔가 실체가 있어야지만 그 위에 오버레이 덧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덧대려면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흰색을 먼저 채울게요. 아니면 지금 전경색을 저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검은색을 일단 채워보겠습니다. Alt Delete. 자, 일단 비트맵 일반 레이어 스타일로 해서 얘를 동그라미를 만들어 줬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다고요? fx의 gradient overlay를 할 수 있습니다. 타입을 볼게요. 이 타입은 여기에서 얘를 선택했을 때 옵션 바에도 나오던 타입과 똑같아요. 스타일을 보실게요. 스타일에 radial로 해보겠습니다. 스타일의 radial, 즉 방사형으로 앵글도 있고 그 다음에 reflected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CSS로 구현할 수 있는 건 뭐와 뭐뿐이 없냐면 아까 제가 거의라고 했잖아요. 라이니어와 레이디얼 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그레디언트를 쓸 때 이런 걸 쓰시면 아니 됩니다. 네, CSS로 구현 못해요. 오케이.
쓸 수 있는 건 라이니어와 레이디얼. 자, 라이니어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니어. 자, 쓸 수 있는 것들을 볼게요.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뭘 바꾸면 안 되냐면 여기 블렌드 모드라는 걸 바꾸시면 안 돼요. 이 블렌드 모드는 블렌드가 섞는다라는 뜻이에요. 뭐와 뭐를? 특정 효과와 효과를, 또는 레이어와 레이어를. 효과에 효과를 덧댈 때에 어떻게 섞을 거냐, 그냥 노멀로 두셔야 됩니다. 블렌드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레이어에서 지금 얘도 밑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랑 여기 레이어에 보면, 레이어가 제가 투명 필름이라고 했어요. 이 흰색의 필름 위에 투명색의 필름의 가운데 점이 있는, 동그라미가 있는 레이어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마찬가지 섞여 있어요. 그 섞이는 모드가 여기에도 블렌드가 있습니다. 이 블렌드를 바꿔보면 dissolve, 저기 검은색이라서 이거 검은색 말고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를 블로그 할걸. 어쨌든 이거는 블렌드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레디언트 다시 한번 보면 fx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해서 여기에 라이니어와 레이디얼 쓸 수 있다라고 했고요. 라이니어 다시 한번 보고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 건 앵글은 바꿔도 됩니다. 앵글을 제가 144도로 했어요. CSS로 구현할 수 있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플러스 뭐 할 수 있다고요? 각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CSS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색깔 위치는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색깔의 위치, 여기 위에는 오페서티라고 했어요. 난 검은색이 이렇게 짙을 필요가 없는데 라고 하면 이렇게 검은색인데 얘의 오페서티를 60으로 낮췄습니다. 다 CSS로 구현 가능합니다. 즉 디자인할 때 이렇게 해당 컬러의 투명도, 여기 투명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뭐 조절할 수 있다고요? 투명도, 오페서티 조절할 수 있습니다. CSS에서. 이거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구현 안 돼요. 선형 그레디언트, 방사형 그레디언트, 개의 앵글, 각도, 그리고 그 컬러, 이게 콕 집어서 컬러의 오페서티는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걸 쓰시면 그건 나중에 저장을 그림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드로 못 살려요. 그림으로 해보면 나중에 엄청나게 불편해집니다. 그림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토샵에 와서 그림을 바꿔서 다시 저장해서 배경이든 이미지로 다시 저장해 줘야 돼요. 하지만 코드로 되어 있으면 CSS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용이하고요. 예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또 뭐로 조절할 수 있냐면 여기에 스케일을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자, 스케일은 CSS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 원래대로 그냥 100%로 해놓는 겁니다. 구현 불가. 모두 구현 불가라고 했죠. 블렌드도 구현 불가. 자, 그레디언트는 필로 하는 것보다는 얘로 하는 게 좋고, 이것도 나중에는 확대 축소하면 깨지기 때문에 이 원형을 만들 때도 뭐로? 여기에 쉐이프, 저 원형을 만들 때도 여기에 있는 쉐이프 중에 일립스든 렉탱글이든 얘로 선택해서 그려주고, 다시 렉탱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얘한테다가 fx의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지정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모양은 쉐이프로, 효과는 fx 레이어로. 밑에 페인트 버켓은 그냥 클릭하면 그 자리에 정경색을 뿌리는 거예요. 페인트 버켓은 자, 새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이 색깔을 그냥 채우겠다. 그러니까 요 페인트 버켓 아이콘의 모양을 보면 페인트를 붓고 있죠. 내가 클릭한 곳에다가 이 페인트, 검은색 페인트를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을 바꾸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보통은 마키 툴로 선택을 하고 만약에 메뉴에서 한다면 에디트 메뉴에 필을 이용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단축키로 Alt나 컨트롤 딜리트해서 채웠었다고요. 그 단계 필요 없이 버켓은 그냥 클릭하면 쏟아버리는 겁니다. 거기 클릭한 지역에다가. 예. 자, 샘플 다운받으신 거에서 여기 잔디 모양으로 해보실게요. 자, 잔디를 열어주시고 레이어를 백그라운드를 풀게요. 레이어 더블 클릭 OK. 하나 더 복사할게요. 저 레이어를 그대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레이어를 만들 때 아까 카피해서 만든다는 게 레이어에서 아까 새로 만들 때 이걸 복사해서 만드는 게 컨트롤 J였어요. 지금 제가 얘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저거를 레이어 뉴 바이어 카피 하겠다라는 거니까 단축키가 얘래요. 눌렀어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었고요. 일단 위에 거는 눈을 끄고 밑에 거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이게 클래스가 아닌데. 하나만 더 열게요. 마이크로폰 하나만 열어주세요. 마이크로폰을 열어주십시오. 자, 마이크로폰에서 마찬가지 컨트롤 J에서 하나 더 만들고요. 이동 툴을 이용해서 저와 같이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하나는 컨트롤 T 해서 조금 줄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컨트롤 T 해서 앞이든 뒤에 거든 하나를 줄여 봐 주세요. 자, 결국은 같은 마이크인데 하나는 앞에 와 있고 하나는 뒤에 와 있는 컨셉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근감을 좀 준다라고 하면 뒤에 게 약간 흐리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죠? 앞에 게 산뜻하게 선명하게 보이고 뒤에 게 흐리게 보이라고 할 때 뒤에 있는 거를 물론 전체적으로 블러를 걸어도 되지만 부분 수정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이것도 일단 비추예요. 비추인데 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는 블러, 하나는 샬픈, 하나는 스머지에서 손가락으로 쭉 미는 게 있어요. 자, 블러부터 보겠습니다. 블러. 뒤에 있는 이 마이크로폰에서 키보드의 대괄호 오른쪽 해서 브러쉬 크기는 좀 크게 해줬고요. 자, 이 부분이 클릭할 때마다 조금씩 블러 효과가 생깁니다. 클릭. 그러고 앞에 있는 큰 거에 와서는 자, 제가 지금 블러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100% 여기 돋보기 더블 클릭해서 100%를 보시면 분명히 지금 똑같은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약간 뿌옇게 처리가 됐고 이 녀석은 지금 깔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해본 거고요. 앞에 걸 더 도드라지게
앞에 요 녀석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앞에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 꾹 눌러서 셜픈 툴을 사용을 해 볼게요. 마찬가지 키보드에 오른쪽 해서 이 정도로 좀 크게 해봤고요. 클릭해서 강조하고 싶은 곳에다가 하는데 주의사항은 얘를 이 부분을 아주 많이 눌러볼게요. 꾹 누르고 있습니다. 마구 누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픽셀이 망가졌어요. 샬프는 원리가 중간중간에 비슷한 색깔을 계속 지우는 거예요.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을 날리니까 이렇게 픽셀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살짝만 써야지 이렇게 무식하게 해버리면 이미지 자체가 망가져요. 그리고 좀 전에 비추라고 했던 건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나중에 다시 뒤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선 되돌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히스토리 브러쉬를 이용하면 원래 작업, 이 키우기 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히스토리 브러쉬로.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장을 해버렸어. 컨트롤 S에서 저장을 해버리면 히스토리 브러쉬는 안 먹습니다. 히스토리가 이제 싹 초기화됐으니까. 이거 블러를 그냥 간단하게만 적용할 때는 얘를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나중에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역시 뭐로 바꿔야 되냐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고 영역을 설정하고 필터를 걸어줘야지만 나중에 다시 수정할 수 있게 돼요. 여기 있는 건 이미지를 직접 건드리기 때문에 아주 비춥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스머지 한번 볼게요. 스머지는 자, 키보드에 얘를 눌러서 얘가 약간 이제 앞쪽으로 막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브러쉬를 이렇게 하고 큰 걸 선택했어요. 밀어볼게요. 얘가 힘들어하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큰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물감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와요. 언제까지 하냐? 네, 저런 식으로 특이한 효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만했으면 좋겠네. 네, ESC 눌렀고요. 네. 되셨나요? 네, 스머지. 옆에 있는 닷지 보겠습니다. 그건 뒤에 아까 잔디를 볼게요. 자, 닷지 툴로 하면 자, 닷지 한번 클릭했고요. 지금 첫 번째 레이어 요거 보고 있어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브러쉬를 좀 크게 하고 보겠습니다. 클릭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해서 보시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마치 고기 부분만 햇볕이 더 많이 오는 것처럼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선으로 처리를 해봤어요. 빛이 그 부분만 짱 비치는 느낌을 한번 해봤고요. 위에 거 다시 켜볼게요. 원래 거, 한 거 차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위에 거 이번에는 태워요. 말 그대로. 그러면 태우면 어두워지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쓰면 이미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만 태워볼게요. 되셨습니까? 이 칼라 다치와 얘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없어요. 이 효과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당 부분만 어둡게 밝게 하는 게 있지 딱 이 느낌은 없습니다. 태우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만 사용하십니다.